반갑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회원 여러분, 김경민의 경영벙커 경영자들을 위한 경영 인사이트 전해드리는 일해드리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제조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국이죠. 그런데 1세 경영자에서 2세 경영자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승계를 어떻게 하고 2세로 넘어갈 때 어떻게 더 회사가 지속 가능하고 발전할 건지 고민 많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시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 모셨습니다. 마침 100년 기업을 만드는 승계의 정석 책도 출간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문규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승계 문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네. 요즘도 현장에서 많이 이런 문제 있으시죠? 네. 지금 특히 중소기업 또 작은 중견기업들은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제 기성세대들 이런 아주 인구가 많던 시절에서 지금은 이제 새롭게 경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회사가 부흥하는 데도 있고 승계라든가 이 전승이 잘 안 돼서 어려운 데들도 있고 그 노하우를 오늘 좀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화경영승계연구소 문규선 소장님과 함께 경영자가 알아야 될 승계 노하우 우리 함께 같이 하시죠. 소개받은 문규선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한 35년간 CFO, COO, CEO의 임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에 가업 승계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지금은 현재 변화경영승계연구소의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작은 경험들이 승계에 관련 일들이 있어서 저의 그 작은 비전을 가지고 현재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더백 기업,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실개천이다. 큰 바다로 흘러가는 실개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창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제도를 정비하고 성장을 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승계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안의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드러내지 않은 아주 그 정밀한 단순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이렇게 뽑아내서 승계자와 후계자 그리고 관계인들을 적절하게 컨설팅하거나 코칭을 하게 되면 일이 잘 풀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의 증오론에 의하면 의무죠. 주어야 할 의무, 받아야 할 의무, 또 되돌려 줘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사회를 유지시키고 결속시키는 중요한 힘이다 라고 하는 센텐스를 보면 우리가 승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맵이라고 하는 이건 해외의 외국 책인데 핵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기업의 승계 전략의 방향은 그 전제 조건이 가족기업 자산의 강화 그리고 걸림돌의 최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기업의 자산은 무엇인가? 브랜드 가치, 비즈니스 모델, 조직 문화와 시스템, 리더십,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리고 걸림돌은 무언가? 산업의 성장성, 기업 지배구조, 후계자의 역량, 가족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조직의 태도, 기업 핵심 인재의 역량과 또 불안정, 그리고 승계 세무의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많은 지금 가업 승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책들은 승계 세무에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고요. 결국은 지배구조를 넘기는데 승계 세무가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소개해드렸다시피 기업 자산과 이 많은 걸림돌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승계의 단계는 5단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주요 역할은 승계자와 후계자가 있고 또 승계 요소는 인적, 관계적, 제도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도적 요소의 조세 문제, 지배구조의 문제가 완성이 되면 승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가 처음에 1단계에서 관심을 갖는 단계, 경영을 참여하는 단계, 그리고 승계가 완성이 돼서 헌신하는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팩터들이 있다는 것이죠. 승계 프로세스는 이러합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저도 승계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금 문제 이렇게 됐는데 그것뿐 아니라 자산을 물려주는 문제, 브랜딩을 함께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세무 관련된 거. 그 이야기 먼저 조금 궁금한데 그거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회에서도 설문을 하고 레포트를 하는데 승계 세무가 대략 한 60% 정도의 중요도가 나와 있어요. 아직은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승계 세무 이게 중요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승계 세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면 핵심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분석, 전략 수립, 사후 관리, 실행과 사후 관리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천명 강소 기업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는 어느 프로젝트라도 분석, 전략 수립, 실행, 사후 관리 이거는 다 있죠. 그 안에 세무 문제는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 책에도 이 부분이 좀 자세히 되어 있는데 승계 전략 중에 세무에 대한 측면은 분석, 설계, 이행이라는 단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나라의 가업 승계 관련해서 조세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그 혜택을 주게 되겠어요. 최근에는 중견기업 매출 5천원까지 지난해에 세법이 바뀌어서 5천원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우리 회사가 그런 세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인가 또 5천억 이하의 중견기업인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많은 회사가 아직도 차명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설계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회사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 짜야 돼요, 사실. 근데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증여세 특례제도, 창업자금 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세법에서 혜택을 주는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 부차적인 것이 주식 할증평가 특례제도라는 게 있고, 가업상속 연부연납이라는 게 있고, 올해 새로 세법에 제정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회사에 맞게 잘 매트릭스를 가지고 혼합을 해서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행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이행을 하고 나서는 100년 기업, 그러니까 지속 성장 가능 기업으로 가기 위한 탄탄한 지배구조나 상속자금은 최소로, 그리고 후계자한테 물려받은 회사는 시스템을 가지고 좋은 시스템, 좋은 기업 문화로 후계자한테 전승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운데에 기업가치 평가라는 게 있는데, 기업가치 평가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기업 조세의 혜택을 받는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후계자한테 넘어갈 수 있는, 또 특례제도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기업 가치가 얼마큼냐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지배구조에 지분율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평가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늘 회사는 3년치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늘 새로운 해가 되면,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 주식평가가 얼마인지에 대한가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주요 승계세무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증법에 있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실익 검토, 두 번째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검토, 그 다음에 창업특례 요건 및 검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많은 조세 개편이 있었죠. 특히 가업승계 관련 조세 지원은 실무자들도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또 가업승계 주식특례제도에서 이게 빨갛게 나온 부분들이 다 지금 이번에 개편이 된 거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완화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그렇게 거죠.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승계 전략에는 주로 이렇게 네 가지의 전략이 있는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잘 남아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커지려면 커져서 큰 혜택이 필요 없는 기업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고 중견기업도 5천억, 매출 5천억이죠. 그렇게 만드는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사전증여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회사를 분석해서 복잡한 메커니즘, 회사의 구조들을 자본거래를 위해서 잘 효율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이어나가는 그런 전략을 주로 짜게 됩니다. 23년도 가업 관련 주요 세법 개정은 가업상속공제 중에, 그리고 가업승계증여특례, 과세특례 중에 중소 중견기업 매출액에 5천억에서 지금 중견기업 4천억에서 5천억으로 지금 늘렸다는 거고, 가업상속공제의 어떤 한도도 지금 이렇게 보면 300억, 400억, 600억으로, 사실 이게 200억, 300억, 500억이었어요. 거의 100억씩 늘어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사실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 이런 자산관리 유지에 대한 사후관리, 또 고용주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가장 지금 어렵게 생각했는데, 자산 관리 하나도 못 파는 거, 네, 한 명도 해고 못 하는 거, 뭐 그런 거 그게 길었는데 3년, 5년으로 줄었다. 요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약간 뭐라고 해요? 숨통이 튀었다고 그러니까. 숨통이 튄 거죠. 이거를 지금 더 이번에 해보겠다고 하는 지금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연부연납 기간도 지금 10년 또는 20년이었는데 모두 20년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납부유예 신설제도라는 게, 납부를 나중에 하겠다. 이게 이제 연부연납은 뭐 몇 년 거치 몇 년 뭐 힘들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주식을 팔았을 때, 자산을 팔았을 때 낼 수 있게끔 하는 유예제도가 이번에 생겼다는 거죠. 이제 일반인 분들은 현실감이 안 오실 텐데, 그 삼성도 분납 신청해가지고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넥슨의 경우 창업자가 운명을 좀 달리해서 가족들이 그거를 상속을 받으면 세금이 거의 절반 나가니까 안 받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받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기업들조차도 이 상속에 관련돼서는, 세금에 관련돼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는데, 제 주변
내년에도 갑자기 이제 부모님이 네. 갑자기 또 사고를 당하신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세가 받으려 그러니 기업가치 평가해가지고 얼마 세금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돈 어디 갔냔 말이죠. 그거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제도를 미리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나가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이번에 넥슨도 그래서 주식으로 했다가 네. 이번에 많이 팔았던 걸로 알고 주식 있습니다. 팔아가지고 결국은. 팔아서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분율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이 4천억에서 5천억으로 느는 그게 어떤 중견기업이었는데 그게 올해 탁 누르면서 이게 혜택을 받게 됐어요. 아, 해당이 됐어요? 해당이 됐어요. 아, 국회의원이랑 혹시 친한 분 아니시겠죠? 그건 사실은 그런 아닌 걸로. 그랬다는 뉴스가 네. 신문 지상에 네.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업을 발견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됐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될 수가 없었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된 부분들이 네.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아까 크게 설명드린 걸로 넘어가도록 하고 네. 그러면 얼마나 지금 절세가 되는 거야? 가업상속 공제가 아하. 300에서 600억인데 상속재산 300억일 경우에 일반 상속으로 하게 되면 138억을 내게 됩니다. 400억은 187억입니다. 상속재산은 거의 50%? 예, 50% 이상, 50%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요. 공제가 그러니까 있어요. 상속 포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제로입니다. 가업상속 공제에 따라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 사업용 자산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업용 자산이 아니야. 쓸데없는 땅, 또 아파트 그런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나중에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사업용자산 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용 재산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0억을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사업용 자산이 100억이 아니야. 그러면 100억은 빠지는 거거든요. 거기서요. 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그거는 따로 상속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일반 상속으로 들어가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사업용 자산을 계속 잘 만들어 두는 가업 법. 상속 공제를 염두하신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1세대의 자산을 네.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게 네. 조치해 놓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네. 그랬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사업용 자산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업을 하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것들이 이제 사전에 그런 계획들을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 이거는 주식으로 주는 겁니다. 이제 주식을 줄 때 수량 곱하기 기업가치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업가치를 잘 계산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분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이렇게 신문에 보면은 주식 가치가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증시가 안 좋아. 그럴 때 대기업들은 찬스야. 그렇게 되면은 뭐 5%할 거를 7%, 10% 할 수 있다. 네. 뭐 그래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소 중견기업에 계신 분들도 늘 증여세 과세 특례를 움직이시려면 사전 증여이기 때문에 네. 움직이시려면 기업 가치를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 기업 가치를 매년 네. 체크하고 네, 있어야 체크하고 된다.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네. 그때 타이밍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많은 또 중소기업이 현실에서 보면 그 자기 주식이 아닌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차명이죠. 차명이기 때문에 배당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미처분잉여금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기업 가치가 13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잉여금 쌓여 있으니까. 잉여금 쌓여 있으니까. 근데 이 경험을 배당을 하려니까 이게 지금 차명이기 때문에 이 대책이 뭐 어떻게 하지? 입장 곤란해요. 그래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빨리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사명을 빨리 해결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증여세 과세 특례는 원래 이제 출자 지원에 100억 정도만 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넘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60억까지는 그 중에 60억까지는 10억 빼고 10%, 60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를 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100억을 내가 지금 기업 가치를 곱하니까 100억 정도를 해야 돼. 이 수량은 하여간 뭐 기업 가치에 따라 틀리겠죠. 주식의 가치 나누기 100억이니까 네. 수량을 가지고 지분은 결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일반 증여일 경우에는 100억이 일반 증여를 하게 되면 43.8억을 내야 됩니다. 근데 증여 특례를 하게 되면 100억에 10억을 공제해주고 90억에 대해서 60억은 10%,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20%, 그래서 12억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30억 이상의 세이브가 되는 거죠. 사전 증여 특례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활용하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 가치, 사명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창업장업에 대한 증여 특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증법에 있는 게 아니고 조특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배경은 뭐냐 하면 고용 창출을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창업 특례라는 제도가 생겼고요. 이건 근데 이제 현금 채권만 가능합니다. 주식은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30억 한도 내에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신규 고용 인원이 10명인 경우에는 100억까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을 주고 5억을 공제한 후에
나중에 10억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60세 이상인 분들 아들과 따님에게 네. 빨리 창업하라고 하고 네. 창업 자금을 주시는 게 네. 네, 가장 센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수중자가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년 이내에 창업할 것, 그다음에 창업 4년 이내에 다 사용을 할 것, 그리고 또 특례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네, 뭐 저런 건 항상 나오죠. 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이트클럽 뭐 이런 거 안 된다. 네, 그런 거 안 있습니다. 되니까 네.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창업자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을 일반 증여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30억을 했다. 그러면 일반 증여하게 되면 약 10억 정도를 내야 되는데 창업 특례를 하면 2.5억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 7억 5천 정도.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기업가 정신으로 키워볼 수 있게, 그리고 또 많은 요새 후계자가 하신 그 많은 산업들이 지금 물론 제조 강국이지만 약간 이제 레드오션이 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이 하고 그 회사하고 다시 어떤 관계를 맺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업자금과 지금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약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과세 구조는 똑같습니다. 나중에 다 상속계 시제에 정상과세를 해야 되는 거고, 창업자금은 1인에 하나지 않아요. A, B, C 다 가능합니다. 그 금액으로. 근데 가업승계 증여는 그 한도를 전부 다 하면 할수록 그 한도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2명이 해도 3명이 해도 가능한데 그 한도 안에서. 총액 안에서. 하지만 증여특례는 개인당. 개인당 네. 그 금액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대신 현금으로. 그리고 증여자는 개인, 법인 다 가능하고 증여특례는 법인만. 왜냐하면 주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창업자금 특례는 양도과세 대상 이외의 모든 재산, 그러니까 현금, 채권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한도는 각각 30억씩. 그리고 10인 이상이면 100억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60억에서 600억까지 할 수 있고, 세율은 이렇습니다. 아까 한번 보셨죠? 그리고 이제 요건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사후관리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 60세 이상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현금이 있으시다면. 또 개인 사업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창업자금 증여특례 돌아가시면 가업상환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10년 이상이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납부유예제도라는 것이 새로 생겼죠.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계 시 중소기업의 경우입니다. 가업상속 공제 방식 또는 가업승계 특례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게 6월 20일 추경호 부총리께서 기재부 장관이 중소기업 경영자들하고 만났는데, 중요한 거는 특례 한도를 600억에서 1000억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을 20년으로 동일하게 연장하고, 그다음에 증여세 과세 특례 세율도 10% 단일화 한다. 그러니까 넘어가도 10% 하겠다. 아까 그 60억이 300억으로 아직은 결정은 아니고 결정 안 되고 하겠다 방향 이렇게 하겠다 방향으로 그날 간다고 해서 나왔던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조합 바뀌는 분들도 잘 유념하셨다가 활용하시면 해당 좋을 안 것 되시는 같습니다. 분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해당 되시는 분들은 눈이 크게 뜨이는 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특례 활용을 할 수 있어. 가치 조정도 좀 잘 생각할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 현재에서 혁신도 할 수 있고, 책임 인력도 우리가 리스크 해소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와, 이게 잘 안 돼. 지주회사를 해야 될까? 신규법인을 내야 될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회사를 기업 분할이나 이런 걸 해야 될까? 복잡한 자본 거래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분석하시는 분들한테 잘 분석을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국세청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가업승계에 지금 세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승계 사전 사후 요건에 대한 진단, 상시 자문 서비스 제공, 신속한 서면 답변을 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23년 7월 신청해서 23년 9월 시작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일기는 종료됐고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하고 한번 진단을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열심히 일하시네요. 네? 미리 이렇게. 근데 이제 많은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국세청하고의 어떤 그 적당한 국세청 거리, 참 입장이 좀 그래요. 네, 적당한 거리. 그러니까 그 물론 선의는 알겠지만. 네. 그래도 뭐 이런 컨설팅을 하시니까 네. 가서 또 이렇게 받아보시는 것도, 사전 진단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사실은 최근에 사전 세무 조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 참 그 입장 곤란하죠. 그러니까 네, 선의는 알겠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네. 걸 좀 아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가업승계와 관련돼서 또는 상속과 증여와 관련돼서 세법에 관련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어서는 가족기업 승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 세금의 문제까지 가면 사실은 당면한 문제가 돼서 좀 급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